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어제 오늘 가격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비트코인 반감기 소식과 더불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해시레이트인데 이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파르게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급락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가격 급락전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가 3월 13일에 시세 급락의 영향을 받아 한때 100 해시레이트에 이제 밑돌아 추이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낮은 수치죠. 네, 현재는 급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급락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리스크의 확대로 인한 급락의 영향으로 채산성이 떨어진 채굴자의 철수로 이어졌다는 관측이 퍼져 있지만 시장에 하락이 없는 상황을 확인한 채굴자가 반감기를 맞아서 채굴 산업으로 다시 되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채굴 사업의 임원 중 한 명의 의견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해시레이트의 회복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채굴자의 참여 또는 채굴 머신의 도입이 있고 두 번째로는 다른 체인에서의 전환, 즉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의 채굴자들이 현재 두 코인은 반감기가 지났기 때문에 채산성이 비교적 높은 비트코인의 채굴로 옮겨왔다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두 다 예상했듯이 반감기 전 진입입니다. 즉 채굴 보상이 줄어들기 전에 뽑아 먹겠다. 네, 이 말인데요. 네, 과연 이번 해시레이트의 증가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 친화적인 인물이었지만 최근 들어 비트코인의 가치가 0달러가 될 거다. 이번 연도 2만 달러까지 상승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 있다 언급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노보그라츠인데요. 네, 이번에는 갑자기 또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기분 좋은 약을 먹었길래 이러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2만 달러에서는 여전히 멀죠. 비트코인의 가격이지만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의 기자가 이런 글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글쎄 이러한 언급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2020년 비트코인 가격 2만 달러 미치지 못하면 나는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러한 언급을 받더라면 강경한 자세를 바꾸지 않는다는 표현은 못 쓸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노보그라츠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본 적 없는 재정 적자의 화폐화를 목격하고 있다. 길게 보면 금 등의 이제 유형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한다. 언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의 화폐화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리스크로 인한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유례없는 규모로 경제를 이제 떠받치려는 시도를 말하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말입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2조 달러 경제 부양책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네, 현재 이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경제활동 중단이 길어지자 다시 한 번의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2조 뉴딜 정책을 또 꺼내든 것인데 무작정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네, 이러한 정책을 보고 노보그라츠는 주식이나 신용시장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경제 부양책에도 더욱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숏, 즉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내용은 뭐 그리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언급한 2조 달러 유동성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한 업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의견과 비슷한 내용인데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이스 크립토 레이스팅스 같은 경우는 미 연준의 2조 달러 유동성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구매 적기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암호화폐 전문 평가 업체 와이스 크립토 레이팅스가 1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글로벌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지난주 캐나다 연간 GDP 규모에 상당하는 유동성을 토입한다 달러를 이제 발행한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법정 통화 체계가 그만큼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법정 화폐 즉 달러의 위상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번 경기의 부양책으로 2조 달러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가 우수수 무너지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의미하며 최대한 빨리 비트코인을 구매해야 한다 이런 이유다 지적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크라켄, BD 총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장기 상승장 환경이 준비됐다 언급을 했는데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게 되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업개발 총괄인 댄 헬드가 비트코인 장기적인 상승장에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다 주장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미 연준과 각국의 은행들은 매초 100만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비트코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 전반적인 산업이 수년간 가파르게 성장했다.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무제한 달러 발행은 일종의 비트코인을 위한 연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과연 전 세계의 이러한 금융정책과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이 비트코인에게 있어 어떠한 변곡점을 만들어주게 될까요? 또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내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달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와 더불어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한 비트코인의 양적 경화 굉장히 뭔가 딱딱 맞아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의 반토막 사태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아졌다는 것인데 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미국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의 주식시장 상관관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이제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 코인매트릭스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S&P 500과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상관성은 3월 발생한 글로벌 쇼크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이때 당시 모든 자산, 미국의 증시나 유럽의 증시 그리고 하다못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우던 금이나 채권마저도 모두 반토막이 났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현금화를 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 어떤 자산과 비교를 해도 상관관계가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상관관계가 다 높겠죠. 이걸 간과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밑에 부제 지식인의 견해라는 부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코인 매트릭스의 창설자 닉 카터의 경우는 이제 3월 중순 이후부터 다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오프 국면, 즉 리스크 오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을 회피하여서 조심스럽게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국면에서 투자자는 필요 자금을 조달을 위하여 단기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높아진다며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고 세금 면에서도 메리트가 적어 환전 수요로 팔리기가 쉽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블록체인 캐피털의 파트너 스펜서 보카트의 경우는 모든 금융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라며 이번 리스크로 인해 모든 자산의 하락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금융시장 폭락 국면에서는 투자 행태에서 현금화가 우선시되므로 모든 자산이 청산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이나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까 언급한 대로 모두 폭락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높아진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아까 나왔던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미국의 경제 부양책 소식이 또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주식의 상관관계는 다시금 낮아진 상황인데 저번 한 번 가지고
가지고 비트코인 봐라, 주식하고 다른 게 없다, 안전자산이 아니다 말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휴회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현재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라고 하는데, 휴회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첫 번째로는 의회 회의 도중에 쉬는 것, 뭐 이 뜻은 아닌 것 같죠. 두 번째 뜻에 국회 따위가 스스로 의사를 중지하고 쉬는 것이라고 하는데, 뭐 모여서 토론하고 심사하는 것을 중지시킨다라는 것이죠. 네, 즉 의회 휴회권이라는 것은 의회의 상원 의원들, 하원 의원들을 트럼프가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당연하게 반발도 있겠죠. 네,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쓴 적 없는 의회 휴회권을 예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행정부 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상하원 휴회 권한을 사용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태스크포스 1일 브리핑에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헌법에 명시된 상하원 휴회 권한을 사용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의회 휴회권을 사용하게 되면은 대통령에게는 이제 새로운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헌법 제2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상하원을 모두 휴회할 수 있으며, 이 휴회 기간 동안은 대통령은 상원의 인준 없이, 즉 이런 뭐 회의나 이런 거 없이 고위 공직자를 마음대로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할 것이라며, 우리는 위기를 끝내기 위해 행정부 내에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이걸 쓰는 게 최소한 이제 간략화를 한다는 거죠. 그 고위 공직자를 뽑을 때 간추려서 시간을 아끼겠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리스크의 확산으로 미 상하원 의원은 모두 3월 중순부터 의회를 비운 상태라고 합니다. 네, 상하원은 공식적인 휴회가 아닌 1분 이내에 진행될 수 있는 간단한 회의인 프로포마를 지속해 여는 형태로 개원 상태를 유지했는데, 네, 그는 형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실상은 의회를 떠나 있는 관행은 이번 위기 동안 미 국민이 감당할 수 없는 직무유기라며, 그들이 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이다,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는 오랫동안 행정부 내 주요 보직이 공석으로 남아 채워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게 되면 현재 핵심적인 고위 공직 중 공석인 749개 가운데 97개는 지명자가 있지만 상원 인준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 공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지명자가 남아 있지만 윗선에서 지금 말들이 많아서 공석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의회 휴회권으로 내가 직접 이런 인준 필요 없게 만들겠다, 이러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정보국 국장,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 2명, 식량안보 프로그램 관리를 책임지는 농림부 차관, 글로벌 미디어국 USAGM 국장 등이 빨리 임명돼야 한다. 굉장히 높은 고위 보직들이 지금 공석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상원은 의무를 다해 내가 지명한 후보들에 대한 빨리 인준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휴회 권한을 이용해서라도 빨리 이렇게 지명을 해서 공직자들의 이제 이런 공석을 없애겠다, 빨리 채우겠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급한 상태인데 우리 행정부에 채워져야 할 엄청난 수의 인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가헌법센터는 이제 어느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밝혔죠. 그쵸? 네, 이거는 딱 봐도 그냥 독재의 첫 다단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첫 계단이겠죠. 그래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민주주의의 이제 최고봉을 이렇게 지향하는 미국에서는 더욱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이에 따라서 권한의 행사 여부를 놓고 향후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논란이 될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그는 우리는 아마 법정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누가 이기는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과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하고 있는 의회 휴회권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소식이 나왔는데 유명 경제학자가 뜬금없이 페이스북 리브라는 비트코인의 여전한 위협이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최근 미국 유명 경제학자인 존 바즈가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리브라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위협하는 존재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트코인은 결제 분야에서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재 투기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리브라는 결제 네트워크를 겨냥해 설계된 암호화폐로 규제기관과의 협의점을 찾으면 빠르게 비트코인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 리브라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규제 관련 악몽을 쫓아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에 리브라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죠. 지금 몇 달 동안 거의 드문드문 이런 식으로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그 상반기 아니면 올해 안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각국 정부와의 협의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네요. 네, 페이스북 리브라의 소식에 관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리플사가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는데 리플 XRP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말레이시아 핀테크 기업 머니매치와의 협력으로 말레이시아의 중소기업의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아드리안 얍 머니매치, 얍 되게 귀엽네요. 아드리안 얍 머니매치 CEO는 네,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크면서 수수료를 더 많이 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 고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반면 중소기업들은 해외 거래처와 국경 간 결제를 진행하는데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것밖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는 리플과 협력해 중소기업들에게 수수료가 낮고 빠른 거래가 보장되는 국경 간 결제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리플의 솔루션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리플사의 사업은 널리 확장이 되면서 직원 수 또한 계속해서 매달 증가를 하고 있는데 리플 XRP의 가격은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코인 중 하나인데 네, 아니나 다를까요?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웨사리의 보고서에서는 리플 XRP가 올해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암호화폐 자산이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리플 XRP는 최악의 실적을 올린 암호화폐로 2019년을 마감을 했고 불행히도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추세가 2020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될지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회사인 메사리의 새로운 보고서에 의하면 시가총액 1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제외한 상위 25개 종의 알트코인 중 1분기 투자 수익률이 가장 낮은 암호화폐가 리플 XRP임이 나타났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까지 XRP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많은 잠재적인 이유들이 내부와 외부에 모두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시장 차원에서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결과에 대한 공포가 투자자들에게 투자하기 어려운 이런 정서가 나타났죠. 그에 대한 결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아니죠. 비트코인의 반토막이라고 불렸던 3월의 검은 목요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메사리는 올해 초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를 팔지 않고는 리플이 수익성이 없거나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리플의 XRP 판매가 실제로 사업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리플의 XRP 판매는 암호화폐 업계 내에서 폭발적인 이슈였다 언급을 했는데 네, 한편 리플은 XRP의 가격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듯 보이며 이 관행을 영구히 종료할 의사가 없다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매출을 밝히는 데 있어 항상 명확하고 투명했다. 이런 토큰 덤프의 영향을 받는 XRP의 투자자들은 그들의 불만을 SNS에 표출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서 메사리는 또한 XRP 성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촉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은 현재 XRP가 미국 연방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증권용으로 불법 판매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있죠.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해결될 때까지 XRP가 증권인가 아닌가 문제 계속 남아 있겠죠. 네, 그러면서 XRP ARM이죠. 네, 미국의
유명한 리플 커뮤니티인데, 네, XRP 알미에게는 눈앞의 미래는 암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팬들이 환호할 만한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멕시코 하면은 이제 그 머니그램과의 제휴를 또 맺고 계속해서 더욱더 높은 이런 파트너십을 계속해서 맺고 있습니다. 퀄리티 있는 파트너십을 계속 맺고 있는데, 리플 XRP 참 애증의 코인이죠. 참 기분이 좋아졌다가 짜증이 났다가 가격 오르면은 또 떨어지겠지,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떨어지지, 어디 선에서 리밋을 걸어 놓은 것처럼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남들 비트코인 상승할 때 XRP 가격은 안 오르다가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을 하고 상승분이 다 떨어져서 하락을 하면은 XRP도 갑자기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몇 번씩 보면서 참 XRP의 투자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에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이 XRP, 리플 XRP 애증의 코인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리플사의 사업이 확장되는 것처럼 XRP 가격도 높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약 6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보조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네, 튜링상 수상자이자 영지식 증명의 권위자인 실비오 미칼리 교수의 블록체인 프로젝트 알고랜드가 총 2.5억 알고랜드, 약 5천만 달러 규모의 생태계 보조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알고랜드에 따르게 되면 새롭게 출시한 생태계 보조 프로그램은 알고랜드 생태계가 능동적이고 광범위한 블록체인 커뮤니티로 발전하기 위한 혁신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요. 생태계 보조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 제출은 일주일 내로 재단을 통해 보다 상세한 소개서를 제공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알고랜드 재단의 운영본부장 팡팡첸, 네, 이름이 다들 귀엽습니다. 뭐 얍도 나오고 팡팡첸, 네, 팡팡첸 같은 경우는 발음이 쫙쫙 이렇게 붙네요. 네, 팡팡첸은 이제 알고랜드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출시하여서 2.5억 알고랜드를 커뮤니티에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활용 사례를 구축하고 알고랜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이 나왔습니다. 네, 스위스의 암호업체에서는 1,45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암호화폐 업체 크립토 파이낸스 AG가 1,45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펀딩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스위스 유명 투자자를 비롯해 펀드 업체 등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투자금은 금융감독청 규제 준수 및 라이선스 획득 자본 요건 충족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좀 안타까운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데, 최근 6개월간 다수의 투자자 커뮤니티를 떠났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커뮤니티를 떠났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충 무슨 이유인지 알겠죠?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일 텐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게 되면 암호화폐 관련 텔레그램 채널 회원 수가 최근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2018년 이제 6월까지, 최근까지는 뭐 디크리드, 크립토, 얼렛츠, 뭐 웨일 클럽, 뭐 라이트코인 등 주요 채널 회원 수 감소율이 25에서 75%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네, 이중 감소세가 두드러졌던 기간이 2019년 11월 이후 올해 4월로 최근 6개월이라고 하는데, 네, 똑같죠. 같은 의견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적지 않은 투자자가 떠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글로벌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은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금, 채권, 그리고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코스피, 뭐 이렇게 나스닥, 기타 등등등 모든 자산들이 다 그런 상황이니까 크게 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뭐 비트코인에게만 국한된 소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 증시 3대 지수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가 0.29% 하락했는데요. 네, 다운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1.86% 하락,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4% 하락, 목이 간질간질하네요. 네, S&P 500 지수는 2.20% 하락하면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같은 경우는 평균 0.29%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보다 5포인트 하락한 13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투자 심리가 소폭 악화가 된 거죠.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4월 말까지는 한 30 정도까지만 다시 상승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30 정도까지 상승하려면 비트코인이 한 7,600달러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야 한 그나마
조금 상승을 했구나. 다시 투자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투자자분들에게 주지 않을까 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지지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공포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각각 15%,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10%, 구글 검색량, 구글 트렌드 지수가 10% 등을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간질간질하네요. 기침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목이 왜 간질간질한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시가총액 12건에 있는 가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89% 하락하며 지금 810만원대, 그리고 이더리움이 4.36% 하락했습니다. 18만 7천원대, 그리고 리플 XRP가 220.55원을 보여주면서 4.47%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4위 나머지 코인들이 계속 하락하고 추가 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3위의 리플 XRP와 크게 나지는 않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